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FA 선수들 6명 중에 강민호 선수는 올해가 가기 전에 삼성과 2년 20억 원 FA 계약을 맺었고, 남은 선수들은 올해 안에 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이틀 남았습니다. 예, 이틀 남았으니까 남은 선수들이 이제 조상우, 김범수, 김상수, 장성우, 손아섭 이게 5명이었어요. 사실 21명이었는데 예. 이 중에 15명이 계약이 됐고 14명, 15명이죠. 황재균 네, 황재균이 은퇴하면서 이제 20명 중에 이제 계약자가 15명이 나왔고, 이 5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9일, 30일, 31일 뭐 오늘 계약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밤 늦게라도 발표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시간은.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인데 지금 구단들이 다 종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구단에 뭐 물론 운영팀이나 이쪽은 다 움직이기는 있어요. 예, 단장들도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 거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이들 선수들의 계약은 연초나 네. 돼야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명 중에 사실 좀 가장 의외인 선수는 김범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꽤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뭐 행선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의 유탄을 맞은 케이스 같아요. 원래 그 FA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이영하의 버금가게 이제 좀 인기가 많을 것이다, 불펜 투수 중에서. 네네. 그렇게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있고 또 두산 얘기도 있었습니다. 두산이 이제 고효준 선수를 방출하면서 두산 내부에서는 김범수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삼성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 아니면은 그 타구단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근데 삼성도 지금 원태인에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BFA 단연 계약에. 그러니까 하나는 노시안에 올인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김범수 선수가 후순위에 밀린 거죠. 그렇죠. 사실 김범수 선수는 저는 좀 아쉬운 게 초반에 FA 시장 초반에 어떻게든 팀을 빨리 잡고 비집고 들어갔다면 나름 본인이 원하는 계약 규모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자원이라고 저는 봤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완전 피해를 본 케이스가 저는 김범수 근데 선수라고 그렇게 되려면은 어느 구단이든 오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퍼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오퍼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냥- 사실 삼성도 지금 이종률 단장은 뭐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김범수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김태훈과 이승현 계약에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삼성의 이종료 단장이 시종일관 부정했잖아요. 김범수 이제 오퍼, 그러니까 영입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범수가 얼마를 원한다는 얘기만 좀 돌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구단에서의 접촉이나 오퍼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뭐 40억 뭐 원한다? 뭐 이런 네, 얘기 뭐, 있었잖아요. 네.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뭐 전화나 이쪽으로는 좀 컨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달라 뭐 혹은 저런 식으로 좀 어디까지는 우리가 결정 지어줄게 정도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김범수 선수 뭐 손합 선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렇죠. BFA 단연 계약에 이제 유탄을 좀 맞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하여튼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왼손에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 준수한 활약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괜찮은 자원이 될 줄 알았는데 구단들의 시선에서는 좀 밖에 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죠. 손아섭 선수도 C등급에,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입질이 전혀 없나 보네요. 근데 지금 손아섭 선수는 강백호 완전히 뭐 직격탄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에서 그 완전히 겹치니까. 그렇다고 타구단에서 손아섭 선수가 필요한 구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키움 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아? 기아도 아닐 것 같아요. 기아가 지금 스탠스가 FA에 지금 배팅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최영호 선수를 못 잡았는데 그 자리에 손아섭을 데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기아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아도 아닐 것 같고 저는 이제 키움 정도.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갔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타격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아섭이 필요한 팀은 키움이 아닐까 싶은데
키움도 움직임이 없잖아요. 아예 없죠. 네. 진짜 모르겠습니다. 막 네. 손흥민 선수 가치가 진짜 캠프 가기 출국 직전까지 계약이 안 돼서 완전 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마저도 아마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저는 SSG에도 원래는 좀 맞는 핏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에리디아 선수 계약을 발표를 해버리면서 김재환 왔잖아요. 그렇죠. 네. 김재환의 에리디아 선수까지 특히 에리디아 선수하고 뭔가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외야의 이 이제 타격 툴. 네. 그래서 거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타 구단들의 시선 돌리면 지금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캠프를 앞두고 12월 말 정도 되면 단장님이 더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대충 세팅이 끝나잖아요. 비행기 티켓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세팅이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감독들도 연말 정도 지금 이 시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리는 시점인데 거기에 지금 이 선수 갑자기 딱 들어왔을 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여차저차에서는 손흥민 선수 상당히 인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입장은 하나는 제가 뭐 제 개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좀 손흥민 선수한테 좀 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트까지 열어둔 상황인데 사인앤트레이드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C등급인데 네. 별로 사트를 할 굳이 그게 없잖아요. 네, 네. 뭐 굳이 할 필요가 굳이 네. 그 사트를 한다는 거는 보상금을 다운시키는 정도밖에 없는데. 보상금 뭐 이제 네. 하위권 라운드 지명권을 주던지 그러니까 뭐 보상금은 여러 차라리- 가지가 있을 텐데 사트까지 열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트마저도 선수한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예. 일단 손흥민 선수 측은 엄청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뭐 예를 들면 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러게요. 이런 눈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랑 손아섭 선수 네. 우승에 대한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근데 롯데도 롯데가. 저는 봤을 때 롯데가 이게 뭐 전임 장장 시절부터 해서 딱 보면 포지션 없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 그게 대부분 또 외야로 다 집중을 했어요. 내야 조금만 수비 안 되면 다 외야로 돌려서 롯데가 외야 자원이 지금 넘쳐나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 진짜 탁 치는 A급 자원들은 없지만 다 고만고만한 외야 자원이 쫙 넘쳐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를 들어왔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누군가는 또 기회를 적게 받게 될 거고 이게 아마 김태형 감독의 구상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선수 김범수 선수와 손아섭 선수 외에도 조상우 선수, 김상우 그리고 이제 장성우 이렇게 세 명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 소속 구단과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토끼라고 봐요. 무조건 집토끼다. 근데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등급제의 진짜 최대 뭐 피해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A 등급제 발목이 크게 잡혔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20인 외 선수를 주게 된다면 이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20인 외면 거의 1군에서 1.2군급 선수인데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고 근데 잔류를 하게 된다면 잔류하는 과정에서 조상우 선수의 눈높이가 있을 거고 기아 구단이 또 바라보는 눈높이가 또 있을 텐데 이 간극은 여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 측은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FA 시장에서 불펜 투수 잘 받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정도 규모를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은 이 조상우 선수 측에서는 옵션 비중을 좀 많이 늘리자. 그래서 총액 구매를 좀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선수의 니즈를 맞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아는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보장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옵션을 키워서 좀 몸뚱이를 계약에 키우는데 변주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아가 지금까지 이번 시즌 보여준 행보를 보면은 별로 안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강하게 드네요. 그렇죠. 그냥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요. 네. 박찬호도 그렇고 최용호도 그렇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최용호나 박찬호는 경쟁이라도 붙었잖아요. 지금 조상우 선수는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선수 측이 바라는 대로 그거 해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구단 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뭐 외통수죠 뭐. 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A 등급 20인 외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구단 입장에서는 제가 어느 영입하려는 근데 원래 조상우 선수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좀 하락세였지만 그 전까지는 누가 봐도 A등급이잖아요. 아유, 그렇죠. 누가 봐도 A등급인데 근데 이게 그 FA 직전에 기량이 하락하면은 다들 지금 투자를 안 하거든요. 지금 조상우 선수가 딱 그 케이스예요. 올해만 부진했던 게 아니고 작년도 부진했기 때문에 타구단에서 그렇게 오퍼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작년의 부진은 뭐 부상이 네. 있었다고 하고 물론 이 기아가 트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시즌에 그러니까 저기 갔다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에 가서 거기서 구속이 147 이상이 나왔다라는 모습을 보고 기아가 확신하고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확신했던 기량이 시즌을 딱 개막하고 막상 뚜껑을 딱 열자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 앞서 키움 시절 넥센 시절에 보여줬던 조상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사실 홀드 숫자만 보면 이 선수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분식회계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런 여차저차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타구단에서는 지금 썩 매력적인 카드로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수 선수도 그냥 롯데에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그렇죠. 나이도 적지 않고 네. 지금 B등급이잖아요. B등급이기 때문에 38이죠 내년에. 네, 87년생이니까 네. 39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뭐 적지 않은 나이고. 네. 네. 참 그 김상수 선수는 4년 전에 단장님 계실 때 네. 아닙니까? 사인앤트레이드 했죠. 사인앤트레이드로 네. 왔을 때 네.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또 단장님이 네. 이 선수가 왔을 때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뛰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SSG 왔을 때 김상수 선수 그 SSG의 모습을 보면 그 시즌 중반에 한번 좀 잘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게 컸어요. 네, 트레이닝이나 경기를 앞두고 하다가 그게 입을 강타하는 아이고. 바람에 그 이후부터 못했고 정작 SSG가 2022년 와이어 투 와이어 할 때 김상수 선수가 아마 10경기 미만일 거예요. 8경기인가 했고 거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롯데 와서 다시 이제 반등을 했어요. 70경기 이상 등판하고. 근데 또 올해 성적을 보면 이제 나이는 또 속일 수 없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김상수 선수도 23년, 24년 성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올해 또 성적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롯데도 그렇고 타구단도 그렇고 김상수 선수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고효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뭐 방출되고 영입이 되고 타구단에 관심 많은 구속인데 김상수 선수 구속이 그렇게 유지가 된다는 느낌은 좀 못 받았거든요. 확실히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게 그래도 저는 김상수 선수는 그 리그에서 50경기 이상은 등판 책임질 수 있는 불펜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롯데도 그렇게 완전 부정적인 입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수를 결국 알고 갈 것인데 그 접점을 어디에다 계약의 눈높이를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선수의 눈높이는 절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장성호 선수는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장성우 선수가 적극적이래요. 이제 뭐 다 이제 정리가 되는 모습이니까 네네. 빨리 계약하고 캠프 준비하자 네. 이런 모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이라는 좀 소문. 내려놓은 내려놓고 거군요. 했다는데 저는 KT가 정말 그간에 이제 장성우 선수 KT 하면 어떻게 포수는 장성우 선수였는데 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걸 해줄 줄 알았는데 KT가 또 외부 FA는 상당히 후했고 지금 장성우 선수한테는 좀 많이 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민호의 2년 총액 20억을 넘어설 거냐 말 거냐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장성호는 같고. 그 이상은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나이도 또 뭐 이제 차이가 있는데. 비시즌에 또 포수 자리를 영입을 했잖아요. 기아에서 한스택 선수였죠. 영입을 했으니까 KT는 여러 가지 핵심 카드를 하나 더 쥐고 있는 셈에서 또 협상을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조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FA 시장에서 사실 작년만큼 그 불펜 투수들에 대한 인기가 많지 않았던 것은 아시아 쿼터의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10개 구단 중에 아시아 쿼터의 9명이 투수죠. 기아 빼고. 예. 뭐 그거는 아시아 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예상이 있었어요. 불펜 투수가 조금 데미지가 있을 거다. 네.
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하 빼고는 별로 그 불펜 투수들이 그렇게 인기는 없었어요. 사실 이영하 선수는 그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구단이 많았던 게 이제 선발로 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선발로 좀 또 도미네이트한 시즌을 보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참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문 불펜 투수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 영향에 실제로 지금 9명 중에 4명에서 5명은 다 불펜. 네. 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뭐 삼성 같은 경우 불펜으로 일단 박아버리고 시작을 하니까 이런 요소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 쿼터는 일단 다 완료가 된 거죠. 기아가 그 데일? 네, 데일, 무슨 데일이죠? 제러드 데일. 제러드 데일 예. 선수까지 이제 들여왔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외인 구성도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지금 오늘 그 SSG가 화이트, 네. 에데리디아 선수 그 계약 에드레디아? 에헤라디아 예, 에레디아 선수를 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SSG는 더 나은 선수들을 찾았던 건 맞습니다. 특히 타자 자원도 그랬고 투수도 더 나은 자원을 찾았는데 이게 또 막상 올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투수를 또 찾을 수 있을까? 찾지 못했고, 그리고 타자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자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세를 펼쳤는데 이 선수가 또 미국에 남는다고 그래서 물 건너가면서 이 결국 재계약 카드를 선택을 하면서 SSG는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산만 남았어요. 두산이 외국인 타자 카메론 선수 아마 계약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카메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계약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좀 협상을 할 부분이 네.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오. 그게 이제 변수가 돼서 지금 마지막 총력을 펼치면서 요 하고 있는 관계예요. 다만 이 선수가 이제 계약에서 좀 하긴 갑자기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해놓고 갑자기 왜 이래 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선수의 마음 그리고 또 에이전트와의 협상 이런 게 조금 남아 있는데 큰 변수가 없다면 카메론 선수까지 두산이 맞다. 그래서 올해 요거 외국인 선수 구성은 다 끝났다. 마무리 단계? 예, 마무리 라고? 단계. 네, 라고 쉽게 보면 설명하면. 근데 희한하게 보면 외국인 선수 발표를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하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구단들이. 구단들이. 그렇죠. 스포츠앤 플러스 우리 야구 방송하기 할 때마다. 방송하기 편하라고. 네. 아이고 뭐야 그 다른 날 내면 또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작가님이 대본 다시 써야 되잖아요. 아 시간대가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 네네. 그래도 오늘 SS는 좀 빨리 했잖아요. 점심 이후에 발표 딱 했으니까. 근데 그 대본은 그 전에 나왔잖아요. 대본은 그렇죠. 그래야죠. 네. 네. 예. 저희가 뭐 대본대로 안 가잖아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